안녕, 라붐시클릿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복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삼시세끼 과식이 얼마나 우리 몸을 망가뜨려 왔는지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했던 일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 과식, 두 번째 탄수화물 중독, 세 번째 설탕 중독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됐고, 반복됐던 이 습관들이 결국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내 몸에 휴식을 주고 재생시켜서 매일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주는 해결책으로 공복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정말 중요한 정보가 가득하니까요. 단 1분도 빠뜨리지 말고 영상 끝까지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체력 저하로 앓고 있던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켜줄 보약 같은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내 몸을 병들게 했던 그 첫 번째 원인, 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식으로 인해 우리의 위장은 힘이 들었어요. 과식으로 또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린 지금까지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거나 폭식, 과식, 야식을 하면서 내장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과식은 비만뿐만 아니라 몸의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는 식사가 끝이지만 이때부터 우리의 각 내장 기관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한데 그 충분한 시간을 주기는커녕 우리는 또 음식을 넣어줍니다. 과식은 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로는 우리의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없고 순간의 쾌락에만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무얼 이루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 이런 목표가 없으니 내 몸을 돌보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내 몸에 관심을 주고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순간의 쾌락, 현재 입에서만 맛있는 음식만 찾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릴 탄수화물 중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수화물 음식, 빵, 피자, 흰쌀밥, 곡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로 먹는 음식은 대부분 흰쌀밥, 밀가루 음식, 빵인데 이 메뉴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중독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충분히 배가 부른데도 냉면, 밥, 국수 등을 먹어주죠. 거기에 디저트로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나 빵, 커피 등을 또 먹습니다. 우리의 내장기관은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 몸을 망쳤던 원인, 세 번째 이유인 설탕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혈당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고기 섭취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해서가 아니라 혈당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은 다 변으로 배출이 되고, 지방은 우리 신체에 보온작용도 해주고 어디에 부딪혔을 때 크게 다치지 않게 쿠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편견이에요. 살이 찌는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혈당치입니다. 그리고 그 혈당치를 올리는 건 전적으로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밥, 빵, 면류, 과일, 케이크, 청량음료, 과자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당질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혈당치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혈당치가 높다는 건 우리의 몸 각 기능들이 나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치를 바로 올리는데 30분 후에는 정점에 다다릅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뭘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모두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마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그것을 내리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췌장에서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졸리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면서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분 좋은 걸 원하게 되는데 이때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양해진 음식 문화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설탕과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혈당치가 갑자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당연히 우리의 신체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지혈증이란 혈액 내에 지질 성분이 증가한 상태를 말해요. 대부분 증상은 없지만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협심증, 뇌졸중, 췌장염 등이 그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제가 갑자기 고지혈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은 고지방 식품을 먹어서라기보다 탄수화물 중독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과식,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등으로 우리 몸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몸을 재생시켜줄 솔루션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에 관한 영상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해결책은 공복입니다. 공복 상태가 되면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분비되는데요. 이 유전자가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60만 부 이상 판매된 일일 일식의 저자 나고모 요시노리 박사님께서는 인간은 공복일 때 생명력이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꼬르륵 소리는 장수 유전자가 발동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공복은 그 힘으로 모든 신체 이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관한 근거로는 자가포식을 들 수 있습니다. 자가포식이란 세포가 영양소 결핍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해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복이야말로 우리 몸에 어떤 음식을 넣어주고 보약을 먹어주는 것보다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뭘 먹어줘야 되나가 아니라 균형 잡힌 최소한의 식사와 어떻게 공복 시간을 늘려야 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복을 추천하는 많은 책들에서는 16시간에서 18시간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공복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 시작하실 때 12시간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수면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10시 이후에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 거르고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니까 벌써 12시간 넘기게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났던 이 질병들은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꼬르륵 소리를 즐기세요. 꼬르륵 소리는 내 몸이 재생되는 소리입니다. 젊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꼬르륵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공복감을 느끼는 건 진짜 공복이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니까 이 가짜 배고픔의 유혹을 강력하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고 했던 이 습관들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확실치 않은 오류투성이의 정보들도 많아요.
이제는 좋은 정보를 습득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예전에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오고 눈 뜨자마자 배고픔을 느끼던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던 저도 공복했습니다. 4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했던 저도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특별하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없는 제가 어째서 산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주 6일에서 7일을 걷기 운동을 하고 소금물을 마시며 독소를 빼주고 이제는 왜 공복까지 실천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라붐 시클릿TV 영상 곳곳에서 제 사례를 들긴 했지만 더 자세하고 가슴 찡한 사연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의 첫 저서인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그리고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더 확실한 동기부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라붐 라이브로 오시면 저를 만나 치유 받으실 수 있고요. 자세한 주소는 인스타그램에 김상월을 검색하셔서 팔로우 하시고 메시지 주시면 친절하게 답장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사랑 가득한 눈과 귀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직도 라붐 시클릿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 아이 상처 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